2014년 3월 8일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이륙하여 약 6시간의 비행을 거쳐 중국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자정즈음에 370편은 화물 적재와 급유를 마쳤다. 총 15개의 국적으로 이루어진 승객 227명과 승무원 12명, 총 239명이 탑승한 370편은 오전 0시 41분에 무사히 공항에서 이륙에 성공하였다. 항공기는 순조롭게 비행하여 35,000피트 상공에 달했다. 오전 1시 19분 베트남 상공에 진입한 370편은 쿠알라룸푸르 관제사에게서 교신을 받았다. 베트남 영공을 지나가니 호치민 관제소와 교신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370편은 호치민 관제소와 교신하지 않았고 관제소로부터 온 연락에 응답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 370편의 트랜스폰더가 꺼졌다. 트랜스폰더는 관제소에 기체의 위치, 고도, 속도 등을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장치인데 이 장치가 꺼져서 관제소에서는 항공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이내 관제소에서는 보조 레이더를 이용해 370편을 추적하려 하였지만 실패하였고 군용 레이더를 통해 가까스로 기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370편은 신호가 사라진 직후 베트남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고 남서쪽의 말레이시아 방향으로 급선회하였다. 그리고 이 항공기는 안전비행 고도인 43,000피트를 한참 넘어서는 45,000피트까지 상승하여 비행하기도 하고 허용한도에 한참 못 미치는 23,000피트까지 급강하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였다. 오전 1시 30분 관제소에선 다른 항공기의 기장에게 370편과 교신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기장은 이내 370편과 교신에 성공한다. 하지만 370편으로부터 들려온 건 누군가 중얼중얼하는 소리와 알 수 없는 잡음뿐이었다. Bravo. Ground Malaysia 370, you are readable. Say again. 370편은 말레이 반도로 접근하여 그대로 피낭섬 위를 선회해 말라카 해협 방면으로 날아갔고 계속해서 비행하던 370편은 이윽고 레이더의 한계 탐지 거리를 벗어나 2시 22분경 00 종적을 감췄다. 오전 7시 24분 말레이시아 당국은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이를 찾기 위해 수색에 나섰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이 수색 작업을 도왔다. 그러던 중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 주술사를 기용해 사건을 알아내게끔 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보였다. 심지어 이 주술사는 비행기는 아직 날고 있거나 바닥에 추락했거나 둘 중 하나다 라는 어이없는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4월 6일 370편의 블랙박스로 추정되는 전파가 잡혔다. 블랙박스의 배터리가 4월 12일에 방전될 것이라 예상되어 수색에 박차를 가했지만 4월 14일 결국 배터리가 방전되어 위치 추적 조사는 중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신호가 감지되었던 장소에 잠수정을 투입해 수색하였지만 끝내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상 수색은 사실상 종료되었다. 그런데 사고 후 1년 4개월이 지난 2015년 7월 29일 동아프리카 인근의 레위니용 섬에서 비행기 날개 파편이 발견되었다. 조사를 통해 이 파편은 370편의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 외에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는 못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결국 2018년 7월 30일에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의 사고에 대해 원인 불명이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 실종 사건은 21세기 최악의 항공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그중 첫 번째는 테러범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주장이다. 당시 370편에 탑승했던 승객 중 두 남자는 도난 여권을 사용했던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둘은 테러 조직과의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미국 정보기관은 이 둘은 단순 미립국자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테러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는 기체 자체의 결함 때문이라는 추측이다. 하지만 이륙 직전까지도 370편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으며, 레이더 자료에 따르면 370편이 선회할 당시 기체의 좌회전 각도가 매우 날카로웠는데, 이는 자동 운행 장치로는 불가능한 회항이었으며 누군가 손으로 직접 조종했음이 분명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세 번째는 기장의 의도적인 자살 비행이라는 주장이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기장 자하리 아마드 샤의 집을 압수수색하였다. 그리고 거기서 기장이 시뮬레이션으로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등의 공항에 착륙 연습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는 대체 왜 이런 시뮬레이션을 했던 것일까? 또한 기장의 동료들은 그가 아내와의 불화로 자살을 결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기장의 아들은 이러한 추측들을 강하게 부정했다. 과연 그날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